어머니, 내 아들을 왜 데려간 거예요? 한마디 말도 없이 내 아들을 왜? 우리 가족 다 망치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며느리 소연 씨가 시어머니에게 한 말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할머니가 손주를 아무도 모르게 데리고 사라졌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까운 가족과의 그동안 잃어버린 소통과 이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옆집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에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며느리 소연은 거울 앞에서 옷차림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가족 나들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공원 나들이였죠. 9살 지우는 아빠 태호와 엄마 소연의 손을 잡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빨리 가자.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시어머니 정희는 거실 한쪽에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죠. 검은색 가디건을 단정히 걸친 채 말없이 가족들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며느리 소연과 정희 사이의 거리감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작된 작은 의견 차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해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리 방법에 대한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정희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했고 소연은 현대적이고 간편한 방법을 선호했습니다. 지후 이유식은 이렇게 해야 영양이 좋아. 어머님, 요즘은 이런 방식이 더 위생적이에요. 작은 의견 차이였지만 서로의 방식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소연은 시어머니가 간섭이 심하다고 느꼈습니다. 육아 생각도 달랐습니다. 정희는 아이는 엄격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고 소연은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지우가 때를 쓸 때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충돌했습니다. 태호는 언제나 그 가운데서 곤란했습니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가 서운해했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개입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결되겠지.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각자 자신의 방에서 자신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어린 나이지만 집안 분위기를 민감하게 감지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고 엄마와 할머니가 함께 웃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맨날 혼자야? 우리랑 같이 안 놀아?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그 순간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놀이공원에 도착한 가족들은 겉으로는 즐거워 보였습니다. 지우는 신나게 뛰어다니며 이것저것 보고 싶어 했고 어른들도 억지로나마 웃음을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손주와 대화하고 싶어도 며느리 소연의 눈치가 보였고 아들과 이야기하고 싶어도 어색한 분위기 때문에 입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일까? 정희는 혼잣말을 자주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음만은 천리 만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 화장실에 잠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태호는 지우를 봐주겠다고 했지만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는 손주가 혼자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회전목마를 신기한 듯 바라보며 타고 싶어하는 지우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랑 같이 탈까? 응, 좋아.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잠깐만 회전목마 한 번만 태워주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기는 뭐야? 가볼까? 할머니, 나 목말라. 음료수 사줄래? 할머니, 여기서 사진 찍자. 오랜만에 손주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해야 했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진짜 할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정희는 머릿속으로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면 또다시 눈치 보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집에 가볼까? 할머니가 예쁜 사진 많이 보여줄게. 진짜? 아빠 어렸을 때 사진도 있어요? 그럼 많이 있지. 그렇게 정희는 지우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을 나섰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동시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하는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태호가 통화를 마치고 돌아보니 지우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서 돌아온 소연과 함께 주변을 샅샅이 찾아봤습니다. 지우야, 지우야,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놀이공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놀이공원 전체에 방송도 나가고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정희가 지우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을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태호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사라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연의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걱정, 그리고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 아이를 데려가는 거야? 소연은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시어머니를 너무 소외시킨 것은 아닐까? 지우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닐까? 경찰서에서 신고 접수를 하는 동안 가족들의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정희와 지우가 시내버스를 탄 것까지는 확인되었지만 그 이후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외곽 지역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좀 더 수사해 보겠습니다. 경찰의 말에 가족들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지우를 어디로 데리고 간 것일까? 혹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닐까?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혹시 단서가 있을까 싶어 집안 곳곳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우의 방 책상 서랍에서 작은 공책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정희가 손수 써놓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지우가 오늘 할머니, 내일 또 같이 놀자라고 했다. 얼마나 기뻤는지.
하지만 소연이가 지우를 빨리 데리고 갔다. 나는 왜 항상 방해만 되는 걸까? 2023년 4월 2일 지우가 만든 그림을 나한테 줬다. 우리 가족이라고 써 있었는데 나도 그 안에 그려져 있었다. 눈물이 날 뻔했다. 2023년 4월 20일 오늘 지우가 할머니랑 놀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연이가 지우야, 할머니는 피곤하시니까 나중에라고 했다. 나는 피곤하지 않은데. 2023년 5월 1일 가족 사진을 찍는데 나만 빠졌다. 사진사가 할머니도 함께라고 했는데 태호가 엄마는 됐어요 라고 했다. 내가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일까? 태호는 어머니의 메모를 읽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셨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태호는 자신이 갈등을 피하려고만 했지, 진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모두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아내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연도 메모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화가 나는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어머님을 그렇게 대했나? 소연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를 의도적으로 소외시키려 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지우를 시어머니에게서 빼앗듯이 데리고 온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태호가 갑자기 떠올린 곳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산속의 작은 별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혼자 가시던 곳이었습니다. 혹시 그곳에 경찰과 함께 별장으로 향하는 길, 가족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희와 지우를 만날 수 있을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별장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습니다. 태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거실에서는 정희가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지우는 할머니 옆에 기대어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냥 하루만 함께 있고 싶었어. 정희의 첫마디였습니다.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탁자 위에는 지우가 그린 그림들이 여러 장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그린 그림들이었죠. 그림 속에는 할머니와 지우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냥 너무 외로웠어. 지우와 함께 있을 때만 내가 정말 가족인 것 같았거든. 정희의 고백에 모든 이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마음을 혼자 품고 살아왔을까요?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어요. 태호도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다 바빴고 다들 외로웠던 거야.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따로 놀고 있었던 거야. 그때 지우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나 보고 싶대서 같이 왔어. 할머니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대.
그리고 할머니가 아빠 어렸을 때 이야기 많이 해줬어.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어른들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아이가 어른들보다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경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납치나 유괴가 아닌 가족 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 부족과 오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별장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냥 가족이고 싶었어. 진짜로 함께 있고 싶었어.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구나. 저는 어머님이 제 육아 방식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요. 태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구나. 엄마는 소연이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했고, 소연이는 엄마가 간섭한다고 생각했고, 지우가 어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은 싸워도 다시 사이좋게 지내는 거 아니야? 아이의 순수한 말에 어른들은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흘렸습니다. 맞아, 지우야. 우리는 가족이야. 그리고 가족은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 후 몇 주 동안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작은 배려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소연은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반찬을 해드렸고, 정희는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일이 있으면 먼저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태호는 더 이상 중간에서만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엄마, 소연이가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대요. 위로 좀 해주세요. 소연아, 엄마가 지우 돌보는 거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어때? 지우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지우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해했고, 소연은 시어머니의 경험담을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머님, 태호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우리 태호, 정말 말썽꾸러기였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어.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가족들은 다시 놀이공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희는 처음으로 웃는 얼굴로 손주와 함께 놀이기구를 탔고, 소연은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에게 음료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목마르실 텐데 드세요. 고마워, 소연아. 너도 많이 고생했구나. 지우는 할머니와 엄마의 손을 양쪽으로 잡고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빨리 와. 우리 다 같이 사진도 찍어야 해. 태호는 이런 모습을 보며 카메라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가족들의 표정이 예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의견이 다를 때가 있었고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피하지 않고 대화로 풀어나가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 소연아.
내 의견도 일리가 있구나.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정희는 며느리 세대의 육아 방식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소연은 시어머니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아이가 아플 때는 역시 경험 많으신 분의 조언이 필요해요. 소연아, 너도 참 잘한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정말 대단하더라. 이런 변화 속에서 지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워 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엄마 모두에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김치찌개 정말 맛있었어. 아이의 밝은 모습을 보며 어른들은 자신들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놀이공원은 가족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매년 그날을 기념해서 온 가족이 함께 놀이공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4사람이 함께 놀이공원을 찾았습니다. 정희는 지우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고 걸었고, 소연은 시어머니의 다른 쪽 팔짱을 끼며 함께 걸었습니다. 태호는 뒤에서 이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따라왔습니다. 할머니, 작년에 우리 여기서 숨바꼭질했던 거 기억나요? 지우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어른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에게는 그 무서웠던 하루가 할머니와의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이제 며느리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현대적인 육아 정보까지 소연이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님, 이 앱을 사용하시면 지후와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신기한 게 다 있구나. 소연아, 고마워. 소연도 시어머니에게서 귀중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인내,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소연아, 조급해하지 마. 아이는 천천히 기다려주는 게 최고야. 태호는 이제 진짜 가족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갈등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족 간의 소통을 돕고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가족 회의를 열어 서로의 고민이나 바라는 점들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다들 어떠셨어요? 뭔가 불편했던 일이나 고마웠던 일이 있나요? 이런 작은 소통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우는 이제 집에서 어른들이 웃는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요리하는 모습, 아빠가 할머니와 함께 TV를 보며 웃는 모습들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지후의 이 한마디가 가족 모두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정희의 70번째 생일을 앞두고 소연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생일 파티 준비해드리면 어떨까? 태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소연과 태호, 그리고 지우까지 합세해서 비밀리에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에게 들킨 사실을 숨기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할머니, 비밀이야. 말하면 안 돼요. 아이의 순수한 모습에 정희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생일날 정희가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집안은 깜깜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불을 켰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온 가족이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얘들아, 이런 걸 언제? 소연이 준비한 케이크 위에는 사랑하는 어머님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가족 사진들이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지우가 직접 그린 그림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가운데 두고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지우의 말에 정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호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각자 써온 편지를 읽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연이 먼저 편지를 꺼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 처음에는 어머님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생각하는 방식도 달랐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어머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시는지. 앞으로는 진짜 딸처럼 어머님께 의지하고 싶어요. 정희는 소연의 편지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의 편지 차례였습니다. 엄마, 아들이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 마음을 몰라줘서 엄마가 외로워하시는 걸 보면서도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해서 이제부터는 진짜 효자 아들이 될게요. 지우도 서툰 글씨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셔서 고마워요.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들려줘서 고마워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편지를 다 듣고 난 후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진짜 행복하다.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족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소연아, 네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태호도 더 성숙해졌고 지우 같은 예쁜 손주도 얻었어. 태호야, 네가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는 모습을 보면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지후야, 할머니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고마워. 네가 있어서 할머니는 매일이 즐거워. 그날 밤은 온 가족이 함께 케이크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이제 11살이 되었고 가족들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정희는 이제 소연을 진짜 딸처럼 여기고 있었고 소연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 딸 많이 힘들었겠구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이제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 가족들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발표할 게 있어요. 우리 가족에 새로운 멤버가 생겨요. 둘째 아이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우리 지우한테 동생이 생기는 거야? 지우도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와, 할머니, 내가 동생 많이 도와줄 거야. 임신 기간 동안 정희는 소연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몸조리에 좋은 음식을 해주고 병원에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친정 엄마보다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우리가 진짜 모녀지. 둘째 딸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 정희는 산부인과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첫째 손주 때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었기에 더욱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지은이 할머니야.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마워. 소연은 시어머니가 갓 태어난 손녀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빠가 된 지우는 더욱 의젓해졌습니다. 동생을 정말 예뻐했고 할머니와 함께 동생을 돌보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가 우는데 왜 울어요? 배가 고픈가 보다. 지우야, 할머니 도와줄래? 지우가 할머니와 동생을 돌보는 모습을 보며 소연과 태호는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은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육아 방식에 대한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 서로의 습관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해결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머님 방식대로 해보니까 정말 좋네요. 소연아, 네 방법도 참 효과적이더라.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려고 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놀이공원 사건을 돌아보면 가족 모두가 웃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끔찍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나를 데리고 간 게 잘한 일이었어. 지후의 말에 모두가 웃습니다. 아이다운 순수한 관점입니다. 정희는 그때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정말 무서웠어.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건지. 하지만 그때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을까?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마음,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희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소연은 이제 시어머니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이자 인생 선배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태호는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후와 지은이는 할머니, 엄마, 아빠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다투고 오해하고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정희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사라진 그날은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가족이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서로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 보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의 가족도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